최근 서울 주요 대학에서 정시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요. 의과대학은 최저를 비롯해서 수능을 제외하고는 입학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수능을 만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만점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박소영 수석 컨설턴트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인사 좀 하시죠.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수능 만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로 주제를 잡았고요. 사실 만점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을 준비를 하고 수능을 향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났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가 나든지 간에 내신의 중요도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대학은 어떤 다른 지표를 갖고 아이들을 뽑을 건가에 대한 부분이 남게 되는데 여기서 수능이라는 요소를 배제시키기가 매우 어렵고 사실은 중요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긴 맥락에서 봤을 때는 수능 공부를 기반으로 그리고 이거를 좋은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등급을 받고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가 준비가 됐고 이런 좀 러프한 부분보다는 결국은 정말 100점까지 맞기 위해서 1등급에서 올라가야 되는 길들도 상당히 멀고 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짚어드릴 거고, 아직 좀 기초가 준비가 덜 되었거나 이제 이런 학생들은 또 향후 몇 년 뒤를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그리고 00년대를 쭉 지나서 지금 최근까지 경향을 봤을 때 추론 문제의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정보 처리 문제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문제라 함은 한 문제 안에 아이가 문제를 풀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정보 양이 굉장히 많은 거를 의미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모자르는 결과를 좀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동시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실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점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정형화되고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복하는 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거 보면 국어 지문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상당히 어렵게 나와서 이 1년 동안 더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어려운 독해가 많이 향상이 안 되는데 재학생들은 이미 잘하는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수를 하게 돼서 1등급까지는 많이 올라오는데 1등급을 넘어서 만점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좀 덜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수학이 좋은 아이들이 문과를 안 가다 보니까 그렇죠. 수학 만점자도 인원이 적고, 실제로 여기 휘문이나 중동이나 근처에 있는 학교의 수학 시험보다 외대부고 시험이 더 수학이 내신이 쉬울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어 만점자를 한번 보시면 거의 세 자릿수가 많아요. 아주 어려웠을 때는 20명대도 있었고요. 거의 300명대, 150명, 700명대, 148명. 그리고 좀 쉽게 나오면 저렇게 3,000명. 이렇게 인원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쉬운 기조 한번 나오면 어려운 게 한 4-5번. 이렇게 국어가 쉽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올해 수능이 좀 쉬었었고 거의 계속 어려운 기조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국어가 저렇게 자꾸 어렵게 나오는 현상.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 때문에 고통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1등급을 제가 같이 써놓은 이유가 1등급은 그래도 보면 다 10,000명, 20,000명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1등급이면 10,000명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만점에 가까우면 이게 10,000명대에서 수십 등 아니면 수백 등대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거의 공부 잘하는 모든 아이들이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학 수능 만점자가 2023년, 22년에 934명, 2,702명 이렇게 나왔고요. 퍼센트로 보면은 0.2%, 0.6%대니까 사실 5%는 의대 합격 인원보다도 이게 더 많은 숫자예요. 네,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수학 만점이 오히려 훨씬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통합 수능으로 바뀌면서 뭐 예전에 그 가형, 나형 나뉘어져 있을 때 이과 수학에서 3, 4등급 나왔던 애들이 지금 통합 수능에서 거의 2등급 때나 1컷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점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그럼 만점 받은 애들이 결국은 어딜 가고 싶냐라고 하면은 또 자녀분들도 다 의대 보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이거는 사회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배제를 할 수 없었고 의대 인원을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의대가 딱 9개예요. 서울시 이제 주소로 되어 있는 학교가 9개인데 모집 인원이 900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866명인데 여기서 또 수시랑 또 정시로 나눠지게 되면 수시 인원 자체를 합쳤을 때 뭐 한 400, 500명대 그리고 나머지 정시 인원이 392명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내가 만약에 내신이 잘 안 나왔다. 그래서 내가 정시로 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392등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의대가 총 2,138명인데 지금 보시면 서울하고 지방을 다 합쳤을 때 총 3,000명 정도가 돼요. 딱 제가 의대만 넣었거든요. 수시간 1,000명이 좀 안 되고요. 결국은 예를 들어 논술 전형으로 내가 만약에 간다. 내신이 안 나와서. 그럼 논술은 전국에서 58등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논술 신 이런 애들이 아닌 이상 거의 영재학교 애들이 좀 휩쓸고 있는 상황일 수 있고 결국 정시로 내가 서울이든 지방이든 의과대학을 간다가 목표라면 1,132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전국 1,000등 이내를 목표로 하시면 딱 맞아요. 수학을 틀리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사실은 국어를 100점 맞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어 하나 틀린다 예상하고 수학은 다 만점 맞아야 되고 네. 그리고 영어는 뭐 당연히 1등급은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과탐에서 50, 50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죠. 과학고 학생들조차도 잘 안 나오고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집을 풀면 자기가 틀리는 오답 퍼센트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문제짜리를 풀었다, 문제집을. 근데 하나 틀리면 1%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0개를 풀어서 하나를 틀려야지 의대를 갈 수 있는 거니까 센 한 권에서 한 개 틀리면 돼. 그것도 실수로. 요 정도까지 아이들 난이도에서 맞추면 뭐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이다. 그럼 최상위 수학을 푸는데 최상위 수학 전체 한 권에서 한 개 틀리면 돼. 그럼 애들이 저는 의대를 못 가는 게 아닐까 막 이러는데 근데 공부를 하면은 사실 그거를 이해를 못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공부가 될 때까지는 당연히 맞아야 된다. 그럼 다른 만점자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 요거는 제가 그 언론에서 공개된 것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개념 이해를 중요시하는 부분이 좀 컸어요. 그냥 좀 습관적으로 읽고 그냥 문제 풀고 잘 모르면 그 앞에 내용 다시 보고 또 이거구나 해서 맞게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데 공을 들이는 만큼 문제는 빠른 시간에 풀어서 다 맞게 만드는 게 저는 시간을 오히려 단축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점자 아이들도 그걸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개념 이해의 중요성은 영어를 제외하고는 다 맞는 거예요. 맞아요. 수능 문제집으로 나와 있는 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되게 좋은 책이고 좋은 책인데 설명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요. 이것만 다 읽어서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설명이 짧아서 지금 박소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네이버 같은 거 찾아보라고 하거든요. 국사 같은 경우도 설명이 너무 짧아요. 이게 앞뒤서 관계만 충분히 한 두세 배만 길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데 그 요약된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돼서 개념을 머릿속에 일화기억으로 그냥 단순 암기로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중3 거는 사실 한국사가 고1 거랑 거의 내용이 똑같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좀 못하는 아이들은 집에 있는 한국사 동화를 다시 읽게요. 아이까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를 익히고 뭐 중2 애들은 세계사 파트를 애들이 엄마들이 막 전집을 사주시는데 애들이 안 읽잖아요. 그럼 그걸 제가 숙제로 내주고 읽어오고 동생 있으면 동생 거 만화도 보게 해요. 그게 나아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교과서를 읽고 제가 예를 들면 고1 과목이랑 연결이 된 과목들은 아이들이 중학교 내신을 좀 이렇게 쓸데없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암기하고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1 거를 제가 딱 보여주면 자기가 지금 외워야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로 대학을 간다라는 약간 그 현실적인 그래서 애들이 그럼 좀 똑바로 외워야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곧 연결되는 단원들을 자기가 보면 목차도 눈에 보이고 이제 공부가 좀 깊게 되고 그런 에피소드 기억이 좀 많아지면 이해도 잘 되고 사실 소장님도 인문학 강의랑 다 하시지만 사탐이 오히려 암기가 덜 필요하잖아요. 덜 필요하죠. 네, 과학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회를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요약된 거를 읽으면 암기 과목이 맞는데요. 조금만 풀어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들이죠. 사실은 뭐 윤리 같은 것도 두 줄 요약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2장 읽는 게 더 그 기억에 2장으로 해놓으면 남거든요. 기억이 남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읽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에 대한 이렇게 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 오답 공부에 대한 부분 다 얘기를 많이 해줬고, 공부량 자체가 많고, 사실 공부량이 적으면 공부법이 좋아도 사실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한 번을 제대로 배울 때 좀 일찌감치 학원을 다녀서 빨리 익혀놓은 다음에 혼자 공부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많은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그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못하다가 갑자기 수능 만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걔네들이 고3 때 인터뷰할 때 학원 거의 안 다니고 인강만 듣고 뭐 하나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짓말 아니고 그때 되면 하나도 안 틀려서 할 게 없어. 학원에서 그냥 연습하는 거야. 모의고사 같은 거 풀러가는 거야. 그 전에 실력이 만들어지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실력을 만드는 과정에 같이 속해 있는 거고 그런 게 전 또 중요해 보여요. 예. 중3 때까지 어느 정도 이상의 실력을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은 게 네.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내신도 공부하고 하면서 수능을 학원에 안 다니고 자기 공부할 시간이 저는 한 20시간도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시간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점수를 만드는 시간까지는 충분히 그쵸. 이제 가능한데 내가 만약에 국어 독해가 너무 안 된다. 영어도 해석이 잘 안 된다. 수학적인 사고도 좀 안 되는 데다가 기본적인 뭐 공식도 잘 이해가 안 돼 있고 뭐 기본 문제도 다 못 맞는다. 그럼 그거를 해서 뭐 1등급을 받고 1%에 올라가기는 상당히 부족한 건 현실인 것 같아요.